하늘을 향해 외쳐보네.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비뚤어진 건지 마음이 아픈 모험처럼. 미는 불운의 화신. 그 정도면 디에망에게조차 위로를 구할 만큼의 재수 없음. 뛰어내리면서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세상을 저주했어. 그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길. 살아있을 때는 쓰레기 취급, 죽어서도 무가치한 존재, 그 운명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야기. 그 전으로 돌아가 민과 두 동료가 던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던전은 그들과 완전히 달라. 그들과 달리 민은 싸울 수 없어. 단지 도구처럼 끌려다니기만 했지. 인생이 이미 혹독한데 그 위에 최악의 동료들까지. 운명의 장난 같아. 쥐를 쓰러뜨린 후 그들은 민에게 시체를 줍게 했어. 그의 감정 스킬 덕분에 가치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것조차 넘어지면 그들은 비아냥거리기 바빴지. 조렌이라는 마법사는 그에 못지않게 빈정거리며 민의 직업은 가장 약한 거야. 생계를 위해 그는 참아가며 사과를 했어. 태어날 때 빛의 여신이 직업을 주고 그림자의 여신이 스킬을 주지. 이 스킬은 연마하면 더 강해질 수 있지만 직업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각자의 행운에 달렸어. 직업 시스템은 세 종류로 나뉘어 최상위는 희귀한 엘리트 클래스, 주로 부유한 상인이나 지도자들이야. 둘째는 조이와 조렌처럼 검사나 마법사 같은 직업을 가진 자들. 사회 최하층은 바로 민. 싸우기엔 맞지 않는 스킬에 강해질 길도 없어.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대부분 직업은 부모로부터 유전돼. 불운하게도 민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잃었어. 그래서 유산할 게 없었지. 마지막으로 그는 더 위험한 길을 선택했어. 모험가가 되는 거. 처음에는 인생 바꿀 꿈을 꿨지만 시작해보니 그야말로 최악이었어. 거대한 쥐의 앞니가 가장 값진 거라 알게 된 민은 자신의 힘으로 뽑아내려 했지만 불가능했어. 민은 로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그걸 쓰레기 줍는 일로 치부했어. 그래서 이런 더러운 일을 해야 했지. 돌에 맞아도 그는 참아가며 결국 개 취급받으며 구타당했어. 조렌은 그들이 목숨을 보장해줬다고. 조렌은 그들이 목숨을 보장해줬으니 민은 그에 맞게 행동하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원한을 삼키며 일을 계속했어. 그는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음을 깨달았어. 약자들은 목소리조차 없으니까. 쥐의 역겨운 이빨을 파내며 두 놈은 재밌게 비아냥거렸어. 비록 악의적이었지만 그 말은 완전히 맞았어. 감정사는 죽은 괴물의 시체를 모으는 쓰레기 같은 직업이야. 죽음은 바로 그 이유로. 쥐를 직접 운반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로이드가 민 같은 놈을 데려온 거지. 가치 있는 것들을 모은 후 민은 생존을 위해 계속 나아갔어. 이게 이 잔인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쓰레기 취급받아도 그래도 해야 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 세 명은 운 좋게 강한 생물의 시체를 만났어. 팔면 엄청난 돈이 될 테니 그들은 민에게 감정을 하라고 재촉했어. 민은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어. 누가 이런 시체를 여기 놔뒀을까. 게다가 협회 정보에 따르면 이 괴물은 이곳에 나타나지 말아야 했어. 로이드는 신경 쓰지 않고 민에게 빨리 하라고 했어. 생물의 이빨은 쉽게 뽑을 수 있으니. 다행히 생물의 이빨은 쉽게 뽑을 수 있었어. 그게 덜 놀라웠지. 근처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었어. 민은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 지도상 이곳은 직선인데 왜 이렇게 변했지? 그 커플에게 돌아가자고 조언했지만 그들은 돈벌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어. 민이 원한다면 혼자 가도 좋다지만 가방은 남기고 번 돈은 가져갈 거래. 붙잡힌 상황이라 그는 순순히 따랐어. 적은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 돌아가면 다시 팀에 들어갈 수 없을까 봐. 그래서 개처럼 대우받아도 참았어. 적어도 이둘이 자신을 받아줬으니까. 보물 더미를 보며 민은 생각했어. 모험가라면 왜 이런 재료를 내버려 두지? 누가 이토록 많이 쓰러뜨렸을까? 답은 곧 나왔어. 이 괴물들은 서로 잡아먹은 결과였어.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모두가 떨었어. 한 마리조차 쓰러뜨리기 힘들 텐데. 도망치는 게 최선이지만 미끼는 필요해. 그 악당은 여자에게 마비 마법을 요구했어. 민을 마비시키고 그를 괴물들의 새 목표로 만들었어. 도망치기 전에 그들은 민에게 잘 버텨보라고 했어. 그 말에 그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지. 즉시 물어뜯기며 고통받았지만 덕분에 마비가 풀렸어. 민은 버둥치며 돌로 한 마리를 때려 죽였고 재료를 버리며 시간을 끌었어. 불운하게도 길 끝에 그 두 악당이 막아섰어. 그는 옆 골목으로 갔지만 그것도 막다른 길이었어. 모든 게 최악으로 쏟아졌어. 그 불쌍한 청년에게. 현실의 잔인함 앞에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 뒤로는 괴물들이, 앞으로는 끝없는 심연. 어느 길을 선택해도 죽음 궁지에 몰린 민은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그는 생각했어. 걔들에게 잡아먹이면 로그아웃 될 텐데 너무 아플 거야. 떨어지면 아마 산산조각 날 테지. 떨어지면 산산조각 날 테지. 어차피 똑같으니 가장 부드러운 선택을 하자. 적어도 자유낙하의 스릴을 느끼며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는 자신을 무가치한 감정사로 탓했어. 때때로 벗어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 하지만 하늘은 눈 감고 부름만 가져왔어. 모험가가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결국 로이드에게 노예처럼 굴었어.
게다가 버려지기까지 심연으로 걸어가며 그는 직업을 탓하지 않았어.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미는 모험가가 되기로 선택했어. 다른 길 대신. 이제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래서 그는 그냥 뛰어내렸어.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물었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지? 그동안의 삶이 의미 있었나? 결국 아무 성과도 없이 이 미지의 곳에서 죽을 테지. 정말 최악의 인생. 다음 생은 없길. 하늘이 또 고통 주면 안 돼. 죽은 줄 알았는데 미는 물에 떨어져 살아있었어. 그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누군가를 깨웠어. 그녀는 슬퍼하며 다가왔어. 그의 운명을 공감하며 이마에 가볍게 키스해 상처를 치유했어. 잠시 후 청년은 깨어나 누군가를 봤어. 꿈인 줄 알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그는 눈앞에 세 개의 나무 타임트리를 봤어.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완벽히 회복됐어. 놀라움의 연속에 그는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어. 주변은 환상적이었어. 폭포가 흐르는 그곳. 감정을 통해 타임트리의 회복 능력은 S급. 세상 모든 약초보다 강했어. 게다가 세 개의 나무는 빛 없이도 잘 자라. 그래서 이 어두운 던전에 있을 수 있었어. 전설에 따르면 타임트리는 무한 만화를 가지고 절대 고갈되지 않아. 미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인간이 마력을 쓰는 건 공기 중 만화를 흡수해서 변환하는 거고 그 만화는 이 나무 덕분이야. 몇 세기 전 유일한 나무가 시들어 사라졌지만 만화는 여전히 존재해. 하지만 수백 년 전 유일한 그 세계 나무가 시들어 사라졌으니 사람들은 이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됐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 공기 속에 만화가 여전히 흐르고 있어.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 많은 천재학자들이 세상의 다른 세계 나무가 아직 숨겨져 있을 거라고 가정했지만 인류는 아직 찾지 못했어. 그들은 모든 대륙에서 대규모 탐색을 조직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럴 만도 한데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그 시대 나무가 깊은 던전 속에 숨겨져 있었으니까. 미는 그 세계 나무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함을 느꼈어. 아마도 이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일 거야. 나무에 손을 대자. 미는 누군가의 부름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미는 그게 상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탈출할 길을 찾기로 했어. 이 지역은 정말 고요해서 아마 몬스터가 없을 거야. 감각에 의지하며 미는 용감히 나아갔어. 그 두 놈이 다시 돌아와 구해줄 리 없으니까. 여기엔 먹을 것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모험을 감수하고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떠나기 전에 미는 시대 나무에게 감사를 전하고 작별을 구했어. 하지만 미는 자신을 구해준 그 소녀를 보지 못했어. 그 앞엔 지도에 없는 곳이 펼쳐졌고 아마 민이 처음으로 밟는 땅일 테니 모든 건 운에 맡겨야 해. 두려움 속에서도 청년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방어를 위해 돌멩이를 쥐었어. 한참 걸어가다 보니 몬스터가 없자 민은 기뻐했어. 기뻐할 새도 없이 갑자기 민의 귀가 보이지 않는 속도로 잘려나갔어. 그 다음에 손가락이 민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어. 감정 스킬을 사용해보니 이건 에밀린 사신, S급 던전 최신부의 악마로 먹잇감을 괴롭힌 후에 죽이는 걸 즐겨. 그래서 민이 아직 살아있는 거고 그 악마는 언제든 민을 반으로 쪼를 수 있어. 그렇게 청년은 사지 전체가 뚫려버렸어. 하지만 최악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바로 그때 그 악마가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쓰러졌고 훨씬 더 무시무시한 생물에 의해 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곰의 발톱에 눈이 멀었으며 몸은 산산조각 났어. 뼈 하나 온전치 않게. 그 생물은 먹잇감이 맛있어 보이니 입에 넣을 셈이었어. 다행히 그때 엘프 소녀가 동료를 불러 구해왔어. 그 소녀는 정말 강해서 그 괴물의 머리를 간단히 날려버렸어. 그리고 깨어나 보니 모든 상처가 치유됐음을 알았어. 이번엔 민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은인을 보았어. 그 소녀의 모습은 민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어. 마치 동화에서 나온 요정처럼. 그녀를 바라보다가 방금 구해준 사람이 말하더니 딸아이가 차를 끓여주라 했어. 이건 그들의 친절이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중히 해야 해. 민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작은 엄마가 차를 입에 부었어. 민은 그 맛이 환상적이었고 칭찬했더니 소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개처럼 꼬리를 흔들었어. 그래서 민은 정말 귀엽다고 느꼈어. 그 말이 그 작은 엄마에게 들렸어. 민이 딸에게 나쁜 생각을 하면 영원히 로그아웃 시킬 거라고. 진정하고 민은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 물었고 사실 그분은 손을 더럽히는 걸 싫어하지만 유리가 너무 부탁해서 괴물들을 청소했다고. 그래서 민은 딸에게 더 감사해야 해. 2번이나 구해줬으니까. 그 엄마는 민에게 무릎 꿇고 고하라고 했지만 민은 그냥 평범하게 감사만 했어. 유리는 그렇게 불려진 이름에 기쁨을 느꼈어. 그 엄마는 만족하지 않았고 발로 얼굴을 차며 마치 누더기처럼 짓밟았어. 어떻게 감히 여자를 유혹해. 유리는 그걸 막고 엄마가 더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어. 뼈가 또 부러지면 고생이야. 민은 그들이 서로 엄마와 딸처럼 부르자 물었어. 어떻게 저렇게 작은 분이 저런 아름다운 요정을 낳을 수 있지? 실제로 그 관계는 피를 나눈 엄마와 딸만큼이나 진심이야. 그녀는 우르슬라, 세계 나무의 수호자야. 민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설명받았어. 세상에 9개의 세계 나무가 존재하고 강한 자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보호하며
외부의 악과 맞서야 해. 이게 수호자의 임무야. 그녀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던 순간부터 함께 살았어. 민의 생각처럼 유리는 바로 그 시대 나무야. 단순히 말해, 민의 작은 두뇌가 이해할 수 있게. 그녀는 정령이야. 민은 모든 걸 깨닫고 가까이 다가가서 봤어. 그 소녀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알겠어. 유리는 칭찬에 얼굴이 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워했어. 그걸 본 작은 엄마가 다시 청년의 머리를 짓밟았어. 너는 왜 이렇게 과민한 거야? 눈길만 주는데 왜 이렇게 과장해? 우르슬라가 눈을 뽑아낼까 물었지만 민은 한쪽 눈이 이미 멀었고 다른 상처도 많다는 걸 떠올렸어. 작은 난쟁이가 설명했어. 몸의 상처는 세계 나무의 물방울이 고칠 수 있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한. 하지만 그 눈은 완전히 부서졌으니 재생할 수 없어. 우르슬라는 세계 나무를 써서 다른 눈을 만들어줬어. 정령의 눈처럼. 당연히 민에게 큰 이로울 거야. 유리가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텐데. 유리가 간절히 부탁했으니 소녀는 민이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길 원했어. 민은 놀라서 그녀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물었어. 소녀는 속삭였어. 민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 손의 따뜻함이 나무에 전달됐어. 요컨대 착한 사람을 만나서 기쁘니 최선을 다해 도왔어. 우르슬라는 말했어. 누군가 여기 떨어지는 건 드물고 매번 딸이 구하지만 감사를 전한 사람은 없었어. 게다가 나뭇가지를 꺾어 가져가기까지 했어. 정말 악랄해. 하지만 민은 달라. 감정 스킬 덕분에 세계 나무의 효용을 알면서도 훔치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청년은 다시 감사하며 그녀를 인생의 은인으로 여겼어. 더 이상 그들이 서로 유혹하지 않게 그 엄마가 그들을 쫓아냈어. 딸은 반대했어. 밖은 너무 위험하고 민은 약해 보이니 그 괴물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 우르슬라는 상관없대. 민의 생사야 그들 문제지. 유리는 울면서 엄마를 안고 애원했어. 수호자는 시대나무에서 멀어지지 못하니 민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없어. 너무 비관적이라. 딸이 울자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위로하며 방법이 있다고 했어. 우르슬라는 인간을 싫어하지만 딸의 소중함 때문에 참아. 이제부터 그 청년을 훈련시켜 스스로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을 듣고 유리는 기쁨에 차 엄마를 안았어. 민은 그들이 자신을 살아남게 할 수 있다고 선언한 데 놀랐어. 기쁨에 그는 뛰어오르며 두 사람을 안았어. 정말 기회주의자네. 우르슬라는 민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어. 세계 최강의 현자가 직접 가르칠 테니까.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끝까지 고문할 거야. 민은 결심하며 지도를 구하고 함께 던전으로 들어갔어. 첫 번째 수업은 정령의 눈에서 나오는 힘을 통제하는 거야. 민은 이론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우르슬라는 시간이 없으니 실전으로 바로 가자. 죽진 않으니까. 우르슬라는 앞을 가리키며 발화했지만 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스승은 화가 나서 민을 걷어차며 세계나무의 결정체가 밝힌 눈을 왜 안 쓰는지. 그 말을 듣고 민은 새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민이 본 건 그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어. 눈을 뜨자 갑자기 어두운 공간이 훨씬 선명해졌어. 훈련이 시작됐고 우르슬라가 전에 본 S급 그렘린을 불러왔어. 그 생물은 약자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니 바로 죽이지 않아. 민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적의 움직임을 피해야 해. 불가능해 보이지만 민은 정령의 눈과 감정 스킬 덕분에 가능해. 그 스킬이 결합되니 새로운 능력이 생겼어. 민이 시도해보니 몬스터의 정보와 공격 패턴까지 알 수 있었어. 정말 유용한 결과야. 대가로 귀가 잘렸지만 스승이 세계 나무에 물을 부어 회복시켰어. 유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니 미리 준비했어. 우르슬라는 악랄하게 웃으며 죽진 않으니까 마음껏 즐겨. 어쩔 수 없이 민은 감정 스킬을 다시 활성화했어. 이번엔 다리가 목표라서 민은 처음으로 피해냈어. S급 괴물의 공격을. 정말 기쁘네. 민은 정령의 눈으로 적의 모든 의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 스승에게 자랑하려다. 그 악마에게 또 맞았지만 그 고통이 민을 더 결심하게 만들었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숨쉬듯 익히려 해. 그래야만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일주일 후 민은 미래 시력을 완전히 다스렸으니 우르슬라는 전투 기술을 가르쳤어. 목표는 그 유쾌한 악마를 쓰러뜨리는 거야. 민은 지원 직업인데 공격하라고 하니 걱정됐어. 우르슬라는 이미 생각했으니 설명은 생략하고 세계 나무의 나무로 만든 검을 주었어. 한번 휘두르자 알았어. 유리의 몸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가지야. 유리는 민을 위해 고통을 참고 꺾었으니 만약 망치면 죽을 거야. 민은 물론 이해했어. 이 검을 평생 소중히 하겠다고. 적의 움직임을 알면서도 민은 반격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어. 일반 속도로 그렘린에 닿을 수 있겠어? 비밀은 정령의 눈을 써서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용도가 아니야. 민은 시도해보니 주위 공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 이게 눈을 완전히 다스린 결과야. 기회를 잡고 민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날렸어. 그 악마가 땅에 처박였어. 민은 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느려진 세상에서 그 일격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 처음으로 약자가 S급 괴물을 쓰러뜨렸어. 우르슬라는 너무 빨리 기뻐하지 말라고 했고 다음 임무는
이 지역의 모든 그렘린을 청소하는 거야. 정말 미친 일인데 정령의 눈 덕분에 쉽더라. 다음 수업은 괴물의 능력을 감정하고 그걸 자신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인간은 배움으로 스킬을 발전시키니 민도 할 수 있어. 보통이라면 감정만 하고 지식으로 쓰지만 정령의 눈은 적의 스킬을 직접 가져올 수 있어. 그래도 이건 어려워. 민의 몸이 그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첫 스킬을 배우고 머리가 엄청난 정보로 아파왔어. 우르슬라는 시도해보라고 했고 민은 정말 더 빨라졌어. 하지만 그렘린처럼 빠르진 않고 몸이 자신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망가졌어. 이후 민은 속도를 다스리기 위해 계속 달려야 해.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찢어질 때마다 회복하고 수천 번 반복해서 상상 이상으로 강해질 거야. 며칠 후 민은 전에 그 빌어먹을 곰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승에게 시합을 부탁했어. 우르슬라는 아직 너무 이른데 그래서 현자 최강의 감정 스킬을 전수할 거야. 민은 기뻐했지만 우르슬라는 딸이 강요한 것처럼 보였어. 스승의 수많은 스킬 중 민이 배울 건 주문 취소야. 다시 말해 민은 생각만으로 주문을 쓸 수 있어. 보통 마법사처럼 уп지 않아. 스승의 스킬을 감정하고 민은 배웠어. 하지만 대가는 컸어. 몸이 터질 듯 아팠어. 그래도 민은 정보를 분석하려 애썼어. 하지만 메이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끝까지 애쓰고 있어요. 약 5날 후 메이는 자신의 마력이 거의 없어 마법을 쓰다 기절하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유리가 세계수의 물로 메인의 총마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걸 위해 메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여야 해요. 그래야 마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 때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의 연말을 거쳐 이제 그 아이는 한 번의 연말을 거쳐 이제 메이는 한 번에 1000개의 불꽃구슬을 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렘린과 우르슬라 스승의 기술을 분석해 모든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껴서 제자에게 다시 그 곰과 싸우라고 지시했어요. 이미 강해졌으니 걱정 말고 배운 걸 다 써서 싸워. 결심하고 미는 그 큰 곰 앞에 서서 대결을 청했어. 수많은 화염구로 시작했지만 약했어. 그걸 본 미는 초고속으로 접근했지만 너무 예측됐어. 다행히 미래 시력이 있어서 먼저 반격했어. 화염 외에 중급바람 마법도 썼지만 미는 그쪽에 약해서 데미지가 미미했어. 지속 공격으로 이긴다 생각하며 미는 수천 개의 화염구를 쏘아냈어. 곰은 불에 타서 쓰러졌고 민에게 승리를 가져왔어. 민은 자신이 너무 강해진 걸 느꼈고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어. 바로 감정 스킬로 괴물의 스킬을 배웠어. 이 방법으로 강해질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정말 싫어. 우르슬라는 청년이 목표를 달성했으니 훈련을 끝냈어. 이제 해야 할 일은 길을 막는 괴물들을 없애고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유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니 갑자기 선물이 왔어. 작은 엄마는 불만이지만 딸의 마음이니 세계 나무의 모든 정령액을 주기로 했어. 그건 민의 잃어버린 눈을 구성하는 거야. 스승은 이걸로 더 좋은 눈을 만들어줄 거야. 민은 감히 받지 못했어. 이게 시대 나무의 근원이잖아. 이미 힘을 공유한 게 좋으니 더는 안 돼. 작은 엄마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 그건 빌려주는 거야. 민이 죽으면 자동으로 돌아올 테니 더 이상 말 안 하고 무릎 꿇으라고 그걸 심어줄 테니. 스승은 이 눈이 진화했으니 시간이 말해줄 거야. 이제 신안이야. 우르슬라는 확신해. 익숙해지면 감동해서 울 거야. 민은 친구에게 감사를 전했지만 그녀는 안 보였어. 갑자기 눈에서 나와서 충격을 줬어.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이제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숨어 설명할 수 있게 됐어. 정령의 액은 세계 나무와 같으니 민은 이제 시대 나무의 그릇이야. 그래서 유리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 우르슬라는 민이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 이제 딸이 함께 할 테니. 소녀의 물은 모든 병을 고치니 민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민은 동반자가 생겨 기쁘지만 스승의 슬픔을 걱정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발로 차였어. 불신할 수 없어서 딸을 맡기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가는 거야. 보통은 투덜대지만 이제 딸이 새로운 걸 보길 원하니 민에게 맡길게. 청년은 평범하지만 마음이 선량하니 그 눈으로 딸에게 멋진 걸 보여줘. 민은 딸을 아내처럼 부르며 엄마는 안심하라고 했어. 스승은 작별 선물을 주며 이제 민은 생각만으로 물건을 무한정 저장할 수 있어. 게다가 세계나무의 최고 부분으로 만든 보물검도 있어. 그리고 그 검을 받기 전에 작은 엄마가 눈을 찔렀어. 유리는 치료하고 우르슬라가 민에게 돌을 흡수하게 했어. 이제 민은 눈을 공유해야 해. 딸을 지키기 위해. 만약 딸에게 나쁜 짓을 하면 조심해. 게다가 대화도 가능해. 모든 게 준비되니 그들은 작별을 고했어. 소녀는 땅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대. 알다시피 세상에 9개의 세계나무가 있으니 그건 그녀의 자매야. 민은 그들과 함께 여행하겠다고 약속했어. 이게 최선의 보답이야. 그걸 본 우르슬라는 기뻐하며 민은 던전으로 갔어. 오른쪽 눈은 엄마가 돕고 왼쪽 눈은 유리가 있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건 쉽더라. 스승은 앞의 괴물들을 경고했어. 아직 안 보이는데? 정말 무섭네. 신안 덕분에 모든 정보가 드러나서 S급 괴물도 두렵지 않아. 매번 쓰러뜨릴 때마다 스킬을 감정했어. 하지만 이번엔 부작용 없이 머리가 맑아.
유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회복했으니 걱정 마. 미는 기쁘게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하는 게 고마워. 그 말에 소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마치 고백을 받은 것처럼 스승의 지시에 따라 미는 보스문으로 갔어. 각 던전마다 그런 보스가 있어서 이겨야 탈출할 수 있어. 그 생물이 이곳의 핵을 지키니 힘은 전에 본 괴물들보다 세. 하지만 미는 두 사람의 도움에 실망시키지 않겠어. 이제 미는 약자가 아냐. 시대나무의 그릇이야. 핵을 보자마자 거대한 마법진이 활성화됐어. 그 보스가 돌몸으로 나타났어. 너무 위험해서 미는 유리를 눈에 숨겼어. 스승은 멀리서 이기는 법을 지시했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속도와 S급 스킬 덕분에 가능해. 그래서 지시를 따라 메인은 보스문으로 향했어요. 스승이 설명하셨어요. 모든 던전에는 그런 보스가 있어서 이기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생물은 이곳의 핵심을 지키고 있으니 만난 괴물들보다 훨씬 강할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자신을 도와준 두 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메이는 자신감 넘치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아이는 실패자에서 시대의 수호자로 변신했어요. 핵을 보자마자 거대한 마법진이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몸의 보스가 나타났어요. 너무 위험해서 메이는 유리에게 눈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스승은 멀리서 이겨내는 방법을 지도해 주셨어요. 힘으로는 그 생물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속도와 S급 괴물들로부터 얻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르슬라가 합리적인 지시를 내려 메인이 무장화키를 손에 두르고 막아내게 했어요. 그 주먹을 막는 느낌은 마치 운석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손은 막았지만 다리는 버티지 못했어요. 막았지만 다리는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유리가 안에서 계속 치료해주니 안정됐어요. 기회를 잡아 메이니 보스의 한 팔을 부식시켜 무력화시켰어요. 보스가 화가 나서 마구 공격하지만 맞지 않네요. 이건 위험해요. 스승이 메인에게 내가 전수한 최강 기술을 쓰라고 했어요. 메인의 현재 마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유리가 안에 있으니 더 뭐가 두렵겠어요? 그 말을 듣고 메인이 모든 마력을 한 번의 기술에 쏟아부었어요. 그 기술은 노바치크예요. 보스가 거대한 폭발의 나라가 완전히 소멸됐어요. 메인은 이게 이렇게 쉽게 이길 줄 몰랐어요. 정말 놀라워요. 유리는 기뻐서 나와 축하했지만 혼자였다면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 아내 어머니는 화가 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정 후 메인은 모두 S급 기술을 얻었어요. 스승이 상기시켜 주셨어요. 이제 메인은 괴물뿐만 아니라 미궁의 핵심에서도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오른 눈으로 스승이 이동에 지원해 주셨어요. 세계수는 신의 눈이니 보호자처럼 저는 가까이 있으면 오갈 수 있어요. 분석 결과 미궁의 핵심과 정령의 핵이 비슷해서 메인이 이를 눈에 흡수해 더 환상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메인은 이미 강한데도 더 레벨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스승이 그 핵을 눈 속으로 옮겼어요. 성공적으로 진화한 후 우르슬라는 메인이 이런 걸 계속 흡수하면 인류 최강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무늬액이 사라져서 다쳤어요. 이제 세계수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 우르슬라는 딸과 직접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메인은 스승을 존경하니 기뻐했어요. 장면이 모험자 길드로 바뀌었어요. 미궁 안의 괴물들을 남겨두고 로이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며 가치 있는 것들을 모으러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는 메인이 목숨을 걸고 막았으니 자신은 도망쳤다고 가장했어요. 그가 거짓말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메인이 바로 뒤에서 나타났어요. 홀령으로 돌아온 줄 알았지만 메인이 살아있단 걸 밝히며 그를 폭로했어요. 로이는 메인이 그런 괴물을 이기고 돌아올 수 없다고 믿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말을 듣고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려 메인을 지지했어요. 그들은 그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지만 메인이 나서서 막았어요. 자신이 살아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실은 로이는 한동안 메인을 팀에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용당했지만 없었으면 메인은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메인은 아무 원망 없이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게 로이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메인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몇 날 후 세 사람 팀은 계속 강한 괴물들을 쓰러뜨렸어요. 이게 다른 던전 정복의 기반이 될 거예요. 세계수가 있는 곳으로. 정령의 눈도 레벨 3으로 올랐어요. 시대의 수호자가 세계를 지탱하니 모든 던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지역을 모두 탐험한 후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시간이 걸릴까봐 메인이 걱정하지만 소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자신인데 천천히 즐기자고. 갑자기 소리를 듣고 그들은 바로 달려갔어요. 괴물이 난동을 부리는 걸 보고 메인이 그들을 물리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구해준 영웅을 보고 그 소녀는 행복하게 메인을 자신의 생명의 기사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안기니 그 형이 뭘 하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공주님이니까. 그는 자신을 자스퍼라고 소개했어요. 상회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왕의 세 딸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 후 모두가 저택으로 초대받아 차를 마셨어요. 그 할머니는 이미 메인의 사랑에 번개에 맞았나 봐요. 그래서 유리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야 막아야겠다고 메인이 자신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 청년은 너무 충격받아서 얼어붙었어요. 공주가 포기할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클라우디아는 부인으로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곳에서 다처는 흔하니까요. 유리는 너무 놀라서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담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딸이 더 자신감 넘치게 된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자스퍼도 그 기회를 이용해 메인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메인이 거의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설명을 위해 그들은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실은 자스퍼는 엄청 부유해서 희귀한 보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세계의 모든 보석이 여기 다 있어요. 그가 아직 없는 건 정령의 핵, 메인의 왼쪽 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인을 본 순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세계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왔어요. 전설에 따르면 마왕 미크찬을 봉인하기 위해 시대의 수호자가 모든 힘을 썼고 그래서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 핵이 생겼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오늘 하늘이 그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보석을 보존하고 싶은 강한 열정 때문에 자스퍼가 메인에게 결혼을 제안한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우르슬라가 그걸 보고 제자를 한쪽으로 데려가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다른 세계수 정보인데 자스퍼가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동의하고 나중에 생각하라고 조언했지만 메인은 절대 안 해요. 메인이 친구로 지내자고 하니 그도 일단 동의하고 정령의 핵에 대해 물었어요. 다른 곳은 위험하지만 메인이 가겠다고 하니 허락했어요. 몇 날 후 메인은 지정된 곳 고대 던전으로 도착했어요. 메인은 유리의 가족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며 그럼 모두가 더 동기를 얻을 거예요. 소녀가 걱정하자 메인이 꼭 그 애를 가족에게 데려다 줄게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스승의 지시에 따라 메인이 깊이 들어갔어요. 앞은 막다른 길이지만 우르슬라가 벽에 이동 마법이 있단 걸 알아챘어요. 그냥 만지면 이 껍데기 뒤에 진짜 공간으로 가요. 메인이 따라하니 열대 우림으로 옮겨져 충격받았어요. 그곳에 강력한 환술이 공간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메인이 생각하기에 이걸 만든 사람은 유리의 자매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여동생 피나가 목소리를 전했어요. 언니, 환영해요. 관찰 중인 그 여자가 언니가 낯선 자와 온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을 시험해야 해요. 메인이 이해가 안 가요? 소녀가 먼 길을 왔는데도 왜 그래요? 이동 마법을 요구하자 그 못된 아이가 그런 기술을 못 쓴다고 해요. 메인이 생각하니 맞아요. 이동은 고급 마법이니까요. 피나가 경고했어요. 이곳은 자연 던전이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올 수 있을지 실력에 달렸어요. 죽으면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유리는 알겠다고 언니가 노력할게요. 하지만 피나는 언니의 남자친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소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메인이 아직 자신의 연인이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우르슬라의 혹독한 훈련을 거친 후 메인은 더 단단해졌어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녀에게 눈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여동생이 안에서 자랑했어요. 제 던전은 숨겨진 던전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포기해. 메인이 자신 있게 대꾸하길 그깟 거 아무것도 아냐. 실은 피나의 의도는 메인의 가식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거야. 언니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녀석이 덫에 걸린 걸 보고 기뻐하던 참에 스승님의 조언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갔어. 그분도 더 이상 맴돌고 싶지 않아서 제자에게 이걸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어. 그렇게 메인이 피나가 설치한 모든 덫을 쉽게 피해가 그 애가 화가 나서 형한테 한 번이라도 걸려보라고 욕했어. 내가 공들여 만든 건데. 우르슬라가 끼어들어 말하길 우선 딸아이의 미소를 위해 빨리 바를 때 봐. 사람 좀 도와줘. 유리가 말하길 내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이런 덫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했어. 메인이 할 말 없어지게 말하길 그게 위험한데 재미있긴 뭐가 재미있어. 비나가 설명하길 내가 그렇게 악당은 아니야. 생명에 위험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낼 테니까. 이때 첫 번째 적이 나타났어. 그건 S급 식물로 기절가스를 뿜어내는 놈이야. 한 번 맞으면 하루 종일 잠들게 돼. 하지만 메인은 그런 이상 상태의 면역이야. 비나가 웃을 준비를 하다 멈춰버렸어. 이 녀석이 도대체 뭐야? 메인도 집중해서 눈앞의 괴물을 정리하며 유리를 여동생과 제외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 기본적인 검격 하나로 그놈을 반으로 쪼개. 그리고 새 기술을 배우려 해. 갑자기 어디선가 고속으로 공격당했어. 우르슬라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 괴물이 은신 기술을 쓰고 있나 봐. 피나를 충격시킨 건 메인이 맞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거야. 그가 웃으며 말하길 나한테는 암습 무효화 기술이 있으니까. 그 여동생이 보자마자 속으로 외치길 이건 너무 속임수잖아. 더 이상 장난칠 게 없네. 새로 배운 기술 불똥 요새? 메인이 자랑하길 최근에 불똥 요새 기술을 배웠어. 암습 저항과 합치면 완벽하게 무적이지. 비나는 여전히 자랑스럽게 말하길 내 괴물들은 자랑스럽다. 넌 못 잡아봐. 그 말을 듣고 스승님이 영혼의 눈으로 은신 위치를 감지하라고 지시했어. 곧바로 알게 되자 한 손으로 그 앞에 땅을 부수며 은신 기술을 얻었으니 이 정도면 이득이야. 비나는 S급 괴물이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 걸 이해 못해.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길 유리가 있어서 내가 좀 강력하잖아.
여동생도 언니가 메인에게 힘을 주자 울음을 터뜨려 다음 관문으로 가서 그 녀석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며 말하길 여기 괴물들은 방금 전처럼 쉽게 안 쓰러져. 그렇게 두 마리의 초괴물이 나타나 메인을 노려. 이 녀석들 너무 멍청해서 직선으로 달려들다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메인이 경이로운 속도로 달려가서 반으로 쪼개. 그놈들이 숨도 못 쉬고 죽어. 비나가 입을 딱 벌리고 놀라. 이런 괴물도 한 방에 쓰러지다니. 우르슬라도 메인에게 새 기술을 주려 해. 여동생이 형에게 물어. 너 괴물이야? 그는 말하길. 난 그냥 평범한 모험가야. 이 말에 피나가 창백해져. 그런 힘을 평범하다니. 정말 대단하네. 장면이 바뀌어 로이가 이미 은신 던전에 끌려간 걸로. 이 청년은 계속 위험에 처해 있어요. 피나가 사람을 죽이지 않게 설정했으니 처음부터 목숨을 잃지 않은 거예요. 메인이 자신을 용서한 걸 떠올리며 그 사람은 모든 죄를 메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나쁜 일 때문에 길드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어디 가도 개 취급받으며 욕만 먹어요. 더 화가 난 건 여자친구 졸렌이 그를 버렸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인생이 끝날 테니까요. 그 전에 그 여자는 피해자처럼 연기하며 로이가 메인에게 마비 주문을 썼다고 했어. 로이가 항의했지만 그 여자가 눈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어. 맞아, 그게 사실이니까. 그가 그 여자에게 마비 주문을 부탁했으니까. 그래서 길드에서 쫓겨나 술집에도 못 가게 되자 그는 생각했어. 만약 그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텐데 왜 그렇게 위선적으로 굴지? 더 이상 파티를 맺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일하며 성공을 이루면 이 나쁜 평판이 지워지길 바래. 그렇게 그는 고대 던전에서 S급 괴물을 퇴치하는 임무를 받았어. 벽에 닿자마자 다시 이동됐어. 은신 플레이어를 환영하는 더 토수. 비나도 은신 플레이어를 더 토수로 환영했어. 죽을 뻔했는데 너무 약해서 밖으로 쫓겨났어. 여동생이 그 녀석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는 공을 세우고 싶어서 어차피 죽지 않으니까. 맞아. 하지만 몸은 여전히 상처를 입어. 처음부터 다시 가기 싫어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며 이곳이 얼마나 넓은지 궁금해하다가 S급 괴물인 작은 악어를 만났어. 아무것도 못하다 로이가 공격받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다 로이가 공격받았어. 아프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가면 수치스럽니까? 비나가 말하길 너무 무서우면 크게 포기한다고 외쳐. 시스템이 밖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가 자극받아 화가 나서 다른 곳으로 기어가다 괴물에게 팔이 으깨졌어. 그 괴물은 상대가 너무 약해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웃으며 포기하게 하려는 참에 갑자기 머리가 날아갔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뒤에서 본 로이는 이 사람이 한 번에 쓰러뜨리니 정말 강하네 생각했어. 감사 인사를 하다 보니 그게 메인이었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야. 그가 놀라 물었어. 너 여기서 뭐해? 이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이 물어야 할 텐데. 메인이 말하길. 난 이 도전을 끝내기 위해 왔어. 그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평범한 녀석이 이렇게 강하단 말이야. 메인은 이미 원한을 잊고 유리한테 이 녀석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어. 그녀가 동의해서 메인에게 물을 주며 상처를 치료했어. 로이는 충격받아서 이렇게 망가진 몸이 2초 만에 회복되다니. 정말 환상적이야. 그는 메인이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다가 메인이 방금 얻은 수면 기술로 기절시켰어. 그리고 그 녀석을 포기하게 해서 밖으로 보냈어. 그렇게 메인이 보스방으로 직진했어. 그 귀여운 여동생이 인정하길 그 녀석은 정말 뛰어나지만 아무리 강해도 이 관문은 넘지 못할 거야. 그 애는 보스를 이기면 세계 남으로 가는 문이 잠길까봐 두려웠어. 지난번은 안에서 나가는 거고 이번은 밖에서 들어가니까 여동생한테 못 갈까봐. 우르슬라가 설명하길 미궁의 핵을 파괴해야만 그럴 테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 스승님한테 저기 어디 있냐고 물었어. 그분이 말하길 그건 바로 발밑의 모든 땅이야. 메이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전투 중에 날 수 있어. 그의 상대는 사령 중 하나인 현무야. 이 생물의 몸은 거대해서 주문을 쏘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어. 우르슬라가 갑자기 익숙한 마력 파동을 느꼈어. 그 거북이에게서. 그 거북이도 주문을 쏘지만 메인이 맑고 파리수로 반사했어. 결과는 여전히 아무런 상처 없이. 그가 생각하길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상대를 내버려뒀어. 공격하는 우르슬라 그 녀석이 바보인가 싶었어. 하지만 아니야. 그 거북이의 물리공격은 메인에게 닿지 않았어. 이유는 간단해. 현무도 강력한 환술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가 기술로 상대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 화무는 사실 작은 거북이였어. 결과는 그 녀석이 잡아서 가지고 놀았어. 너무 귀엽거든. 우르슬라가 인정하길 피나의 영혼 환술은 정말 무시무시해. 공간을 바꾸고 완전히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제자가 이 속임수를 알아차린 건 정말 칭찬할 만해. 자신은 아직 몰랐는데 그 작은 거북이를 잡은 후 메이는 이게 현무의 유아체라는 걸 알았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정령이야.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리니까. 우르슬라는 이게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충격받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지금 지나갈 수 있게 해줘. 왜 죽일 수 없는데. 메인이 피나에게 물었어. 이제 지나갈 수 있게 해줘. 왜 거북이를 죽일 수 없는데. 처음에 그분은 메인을 강요했지만
그가 너무 애원해서 피나를 악당으로 몰아넣자 결국 문을 열어줬어.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 없었으니까. 그 여동생을 보자마자 유리가 달려가서 안았어. 그녀는 피나를 너무 그리워해서 그 애를 꽉 안았어. 그분은 메인을 돌아보며 욕했어. 너 정말 싫어. 나를 괴롭혔잖아. 언니가 말하길. 메인은 정말 좋았어. 그 말을 듣고 피나가 장담하길. 유리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빠졌겠네.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속으로 인정했어.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말하길 여동생이 이렇게 건강해서 정말 기뻐. 그걸 보니 메인도 기뻐졌어. 그 애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재미있으니까. 게다가 여기서 오래 있으니 지루해 언니랑 놀고 싶어. 대신에 정령액을 주겠다고 했어. 유리처럼. 그가 친구 의견을 묻고 동의했어. 이때 현무가 인간 형태로 변해 쿠루 로임이라고 소개했어. 피나의 수호자야. 동시에 현무의 딸이야. 우르슬라는 이미 늙었는데 이 여자를 만나니 어린애 취급받아. 스승님이 쿠루로임을 님으로 부르자 메인도 놀랐어. 그분은 피나처럼 유머러스해서 그냥 쿠로라고 불러 왜 그렇게 형식적일까. 스승님이 경어를 쓰는 걸 본 적 없어서 메인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어. 그분이 말하길. 왜 봐. 빨리 무릎 꿇고 인사해. 그 말을 듣고 그는 따라했어. 수호자에게 이 못된 녀석을 데려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어. 쿠로는 이 착한 청년을 좋아해서 동의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도 같이 가. 지혜의 돌을 주겠어. 그녀가 스승님의 지혜의 돌을 주겠다고 했어. 게다가 현무의 방어 기술은 최고야. 메이는 쿠로로부터 결계를 물려받을 테니까 정말 유용할 거야. 그는 반대할 게 없어. 전에 없던 친구들이 이렇게 곁에 있으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잠시 후 스승님이 메인을 위해 정령액을 만들어 신안을 흡수하게 했어. 그 후 레벨이 올라갔고 새로운 기능이 많아졌어. 그 아름다운 그녀가 가족을 만나서 웃는 걸 보니 메인도 더 동기부여됐어. 모든 가족을 찾으면 그녀가 얼마나 환하게 웃을지 모르겠어. 우르슬라는 겉으로는 강하지만 이 일로 제자가 딸을 기쁘게 한 걸 보고 감동받았어. 바깥에서 로이는 깨어나서 메인이 여러 번 구해준 걸 생각하며 슬퍼졌어.